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의 점포 마을 소식입니다. 지난달에는 안타깝게도 전국적인 산불 소식이 있었습니다. 진화에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다행스럽게도 산불은 진화됐고 지금은 전국의 산에 꽃이 피어나는 봄이 됐습니다. 부산은 봄꽃 가운데서도 벚꽃이 유명하고요. 황령산 벚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점포시대 김참혜 기자가 4월 11일 황령산 벚꽃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황령산은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바로 아래 부산 진구, 연제구, 남구, 수영구를 비롯해서 금정산과 영도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령산 정상에는 전망대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황령산 봉수대 일대에서 나무 명패를 붙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황령산 전망대 설치를 찬성하는 현수막을 볼 수 있었는데요. 행사 참석자들이 황령산이 얼마나 소중한 공간인지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대마도까지 왼편으로 범일동, 남포동, 영도, 내가 다녔던 직장, 오른편으로. 이어서 참가자들은 나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명패를 달았습니다. 황령산은 부산의 도심에 자리 잡은 자연공간으로서 도시의 화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더라도 자연 환경이 잘 보존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밖에마을 미디어는 황령산 개발 과정을 잘 살펴보고 시청자와 독자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지금은 점포시대 4월호가 발행됐습니다. 이근태 기자님과 함께 신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 신문 일면에 예. 마을 운동기구 소식이 실렸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가 발행하는 지금은 네. 점포 시대입니다, 이게. 네네. 여기 일면에 마을 운동 기구에 대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예, 이게 마을 운동 기구라는 것은 네. 그 마을의 공터나 빈 공간에 있는 운동 기구를 말하는데요. 황령산 레포츠 공원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점포 1동과 2동에 모두 38곳이 있고 아이파크나 이 편한 아파트에는 아파트 내부에 피트니스 시설이 있는데 이 숫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점포시대는 2020년도에 밖에 셋들 마을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행이 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는 격월간으로 계속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금은 점포시대라는 제호로 타블로이드 팔면 발행된 것은 작년 2024년 4월호부터입니다. 지금은 점포시대 발행 1년을 기념하여 점포동 주민이기도 한 김종근 동서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마을 미디어로 만들어 가자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신문 기사는 5면에 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달에는 밖에 마을센터 개소식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예. 센터가 여러 곳에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네. 밖에 마을 교육 공동체에서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마을의 중요한 장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탐방 코스에 저희 밖에 마을 센터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유현대 기자가 마을 어린이들에게 네. 밖에 마을 센터와 기찻길, 마을 역사를 아주 설명을 잘 해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차가 바로 우암선입니다. 그러다가 이 우암선은 1984년에 일단 전포동 쪽에 있는 철도는 다 뜯겨나가요. 철거가 됩니다. 지금은 열차길이 있던 흔적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앞에 뭐가 보이죠? 여기. 왜 여기 기찻길 모양의 모양을 쳐놨을까? 여기 앞에 기찻길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기억하기 위해. 그렇죠, 맞습니다. 자, 여기가 기찻길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게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형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 동네가 기찻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밖에마을센터는 부산 진구 전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3월 28일 열렸던 제348회 네. 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박말숙 구의원은 밖에마을은 셋들마을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라고 하면서 부산 진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에 나선 진구청 정책기획실장은 구에서도 자체 SNS 구보 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구 차원에서는 다른 지역의 주민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해장단 회의를 통해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도시재생박람회에서는 주민협의회 공간들을 위한 네. 부스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말숙 구의원은 밖에마을센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하는 모습입니다. 밖에마을센터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역 자산으로 사례 매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과 함께 다른 거점 시설의 우수 사례와 한계 사례를 폭넓게 검토하고 운영 역량 수익 구조, 브랜드와 거점 간 연계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본 의원도 지역구를 대표한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힘을 보태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3월 29일 열렸던 카페 밖에 오픈 기념 행사에도 이현성 국회의원, 김재훈 부산광역시 의원, 유지필 진구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현성 국회의원의 덕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간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 위한 공간이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리스타분들 수고 많이 하시네요.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해주시오. 무엇이세요? 다음 녹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출직원들 많이 와 계시고 또 심할공고 이사님 와 계시고 우리 구체의 우리 국장님 와 계시고 원장님도 와 계시고 정말 우리 이 카페 밖에 잘 될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하시는 거 보니까 밖에마을센터가 앞으로 뭐 부산 진구뿐만 아니라 부산 또 넘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준비된 이번 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포동에는 특별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라고도 부르고 다행복학교라고도 하는 전포초등학교인데요. 전포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장님을 낸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낸시 기자입니다. 저는 밖에마을센터 루프탑에서 전포초등학교 학부모 네. 최민신 운영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밖에마을센터 루프탑이 인터뷰 장소로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특히 루프탑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데 전포초등학교가 어떤 면에서 특별한 학교인 건가요? 그리고 혁신학교와 다행복학교는 같은 뜻인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최민신 학부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뭐 네. 지역마다 혹은 아니면 도시도마다 네. 이렇게 불러진 호칭이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일반적인 지금 학교라는 제도 안에서 운영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보통은 다행복학교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 전포초등학교에 네. 자녀를 보내시는 네. 학부모로서 그 혁신초등학교에 대해서 느끼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장단점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네. 뭐 다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들의 배움이 다양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선후배 둘의 활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전 학년이 통일되게 배우는 과정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여나 소통 이런 것들이 열려 있는 과정.
그런 것들이 일단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학교에 제가 다니고 있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에 참여할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참여가 뭐 일방적으로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마음이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이 있다면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참여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한 교류와 피드백이 좀 빠르고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고, 네. 단점은 아까 배움의 과정이 조금은 달라요. 배우지 않는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다인복학교는 공부를 안 한다. 근데 공부하거든요. 네, 그 과정을 조금 재해석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오해를 조금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조금은 다르게 배우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최고의 단점인 것 같아요. 연계가 네, 조금 쉽지 않은 것 힘들겠네요. 같죠. 아, 네. 일반 공립학교와 다른 점들이 있네요. 특히 그 중에 선후배 둘의 활동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에게도 학년간의 두의 활동이 꽤 네. 인상적으로 들렸는데요. 네. 이 부분도 학부모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입학을 하면 일단 맞이, 환대라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6학년이 해줘요. 1학년 입학하는 날 6학년이 와서 뭐 풍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선배들이 각 교실에서 우리 1학년들을 환영을 해주거든요. 선후배 관계도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6학년이 1학년을 챙기고요, 5학년이 2학년을 챙기고요, 그리고 3학년, 4학년은 짝이 돼요. 그래서 각 학년과 학년이 만나서 선배가 후배를 챙기고, 이제 3, 4학년은 또래가 만나겠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3학년이 나중에는 4학년이 되고 5학년이 되면 또 후배를 챙기는 그런 문화가 되고, 어떤 요즘 매스컴에 보면은 이제 선배가 무섭다거나 네. 이런 문화들인데, 지금은 사실 저희 학교는 지나가다 보면 저 언니는 우리 친구의 둘의 언니였는데 뭐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분위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좋고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적응이 힘들까봐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선배들이 그렇게 챙겨주면 부모님들이 너무 수월하겠다. 그쵸? 네, 저희가 네. 5월, 10월에 열리는 저희 점포 놀이마당과 한마당이라는 축제가 있는데, 거기 보면 6학년, 1학년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인데, 공사 전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과정이 너무 멋지고, 6학년 그 선배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이게 다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 행복이네요. 네. 정말 아름다운 선후배 간의 교류 활동인 것 같아요. 이런 전통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포 한마당이라고 하셨나요? 이 행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주체가 돼서 열리는 건가요? 네, 점포초등학교에는 학기별 큰 행사가 2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학부모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5월에 네. 놀이마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곧 저희도 지금 한참 준비 중이거든요. 그거는 선생님과 그러니까 학부모가 어른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실컷 뛰어놀 수 있도록 체험 놀이마당을 열어주는데요. 거기에 학부모,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한 6, 70명이 학부모 도우미로 가능하신 분들 참여를 해서 저희가 진행자가 되는 겁니다. 뭐 러닝맨처럼 아이들이 너무 미션들을. 좋아하겠네요. 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학부모로서의 정말 제가 만약 1학년, 2학년이 된 것처럼 신나고 뿌듯하고 집에 가서 허리는 조금 아픈 그런 행사가 9월에도 또 있거든요. 9월, 10월, 가을쯤에 또 한 번 있고요. 그럴 때는 우리 아이들이 기획을 해요. 대학교 축제처럼 아이들이 어떤 부스를 운영을 할지 학년에서 아이들이 기획을 하고 뭐 만들기 부스를 할지, 그런 과정에서 물론 속상함도 있고 다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또한 아이들의 배움의 과정이라서 그래서 뭐 1부는 우리가 부스를 운영하고 2부 때는 체험을 하러 다니고 그런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이어나가고 학부모도 거기서 지원을 하고 5월 놀이마당은 바로 다음 달이네요. 아이들과 학부모 다 행사 준비에 들뜨고 신날 것 같은데요.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축제가 있다는 건 아이들 배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시 기자 즐거운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점포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 대상 중독 예방 교육을 취재하신 조현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사업은 네. 히든밸리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부산 진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독 예방 특화 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청소년의 중독 실태 조사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 강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네.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청소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가요? 청소년 중독이 왜 네. 심각하냐면 네. 청소년들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청소년 시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네. 같은 정도의 유혹이 주어졌다 할 때 성인보다 청소년이 여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중독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중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나요? 그냥 청소년 중독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점포종합사회복지관 네. 장신혜 과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부산 안에서도 중독의 유형별로 전문화된, 특화된 기관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라든지 마약 퇴치 운동본부라든지 중독 통합 관리 지원센터 이런 곳은 다 뭐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런 쪽으로 주된 분야들이 있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이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뭐 청소년뿐만 아니고 성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독이라 하는 게 꼭 하나에만 걸쳐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마약에까지 이렇게 연루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 이런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또 중독이 돼 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흡연이나 알코올로 다 같이 이어지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이미 전문화된 기관들이 있었고 그러면 저희가 복지관에 장기를 살려서 뭔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럼 여러 가지 중독을 포괄해서 저희가 네트워크 기반을 좀 다지는 걸 저희 복지관에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이 지역사회 전체가 이 중독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데 조금 더 효과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중독을 주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중독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교육하는 그런 거네요. 그런데 중독이 위험하다는 거 청소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것 같은 건데요. 다 아는 내용을 교육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러운데요. 예, 그런 부분이 네, 있어서 네. 이번 교육에 도입한 것이 네. VR 교육입니다. 네. 청소년들이 중독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서 가상 체험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형식입니다. 장신혜 과장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VR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 세계, 가상현실 자체에 저희가 이 VR 기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착용하면 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제 오감으로 느끼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흥미를 끌면서도 그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VR이라는 컨텐츠고, 저희가 만든 거는 이 4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4대 중독이 있습니다. 주요 중독이 있는데, 그 중독에 대한 각각의 테마 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VR을 딱 착용하면 그 방들이 뜨는데, 그 방들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알코올, 도박, 마약, 뭐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런 방에 각자 들어가면 이 방을 탈출하는 미션을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이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각자 이 방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이 VR과. 그래서 직접 이렇게 건드려보고 소통하면 뭔가를 이렇게 퀴즈를 풀었을 때 이 수수께끼가 문제가 하나 뜹니다. 그럼 그 문제가 이제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정보들을 저희가 퀴즈로 만들어놔서 그거를 풀어야만 이 방을 탈출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콘텐츠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점포복지관에서는 이 교육을 학교 단위로 여러 번 실시했고요. 지역에 있는 동아리나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센터와 같이 청소년들이 모이는 단위라면 누구라도 신청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도 점포종합사회복지관의 중독 예방 교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 정보 고맙습니다. 네. 부산에는 특별한 사회기금이 있습니다. 부산은행을 비롯한 회사들과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조합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부산 지역 사회에 필요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곳을 부산형 사회연대기금 파랑저금통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됐는데요. 전포동 지역 단체들이 많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 행사를 취재한 유현대 기자를 모시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파란저금통에서 시행하는 안녕로컬 사업을 취재했습니다. 네. 부산형 사회연대기금은 지난 4월 8일 네. 지역 활성화 사업 안녕로컬 선정식을 갖고 부산 지역 마을 가게와 지역 공동체 모임 20곳에 총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지역 20개 단체는 어떤 곳들인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과 골목 상권에서 활동하는 빵집, 책방, 카페 등입니다. 이 단체들은 지원금을 받아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전포동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부산 지역 20개 지원 대상 단체들 가운데 무려 4곳이 전포동 지역에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네. 전포동에서 4곳이나 지원받게 됐다는 것은 전포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전포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어떤 내용에 대해 지원받게 된 건가요? 전포동 단체들은 네. 밖에마을 교육공동체, 네.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 크레타 독립서점, 그리고 저희 밖에마을 미디어를 만드는 자전거 팀인데요. 네. 밖에마을 교육공동체는 마을 활동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둡니다. 재난 대응 훈련을 하고 마을 역사 나들이를 합니다. 이러한 활동 경과는 가을에 열리는 밖에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크레타 독립서점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서점 안에 부스를 설치합니다. 서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쿠폰을 발행하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인데요. 크레타 강동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네 서점이 이런 골목 상권에 위치했을 때 다양한 상점들의 좀 이야기라든지 컨텐츠를 엮어줄 수 있는 앵커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서점에도 좀 타 지역에서 여행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서점에 와서 책만 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또 연속적인 소비, 뭐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저녁 식사라든지 예. 연속적인 소비가 이 골목 안에서 펼쳐진다라면은 조금 더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 뭐 그렇게 거창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이 골목의 대표적인 가게들을 이제 소개하는 예. 그런 이제 엽서 카탈로그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 전시를 하고 여기 방문하신 분들이 거기서 있는 쿠폰권을 들고 가서 그 공간에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 500원 할인이라든지 예. 아니면 어떤 음료 서비스라든지 예. 이런 소액이지만 작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결적인 소비를 이뤄내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은 공동체 밥상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사람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책이란 종이로 만든 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스스로 책이 되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마터면 작은 도서관은 매주 수요일에 주민들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네. 이 밥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참가자들의 유대관계는 더욱 돈독하게 되겠죠. 사람책 행사의 의의에 대해서 조윤희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사람책은 말 그대로 사람 자체가 책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사람책을 통해서 평범한 이웃들의 소중한 삶을 새롭게 서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런 얘기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 얘기가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마터면에서 하는 공동체 밥상에는 저도 참가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오시는 거지 궁금했는데 사람책 행사를 한다니까 저도 가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을 미디어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 네. 마을 미디어 팀은 네. 아시다시피 네. 지금은 전포시대 마을 신문을 발행하고 네. 밖에마을 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저희들은 전포도에 있는 전방 8곳을 찾아가서 인터뷰하여 신문과 방송에 실을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전방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겹게 느껴지는데요. 예, 예. 사실 요즘은 그런 공간을 찾기가 어렵지 않나요? 예, 그렇죠. 네. 요즘은 프랜차이즈 전포들이 대부분이라서 맞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전방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동네 곳곳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전포를 간혹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든 주인이 있는 경우가 네, 맞아요. 대부분이고요. 네. 그분들에게 마을살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찾아갈 곳은 골목 속에 있는 작은 전방도 있지만 오래된 철물점, 구두방 같은 곳도 있습니다. 네. 이분들의 취재 결과는 지금은 전포시대와 밖에마을 TV에 실릴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도 벌써 기대가 됩니다. 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밖에마을 미디어팀이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소개하고 싶은 전방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달 소식 가운데 지금은 전포시대에서 보도했던 공영장례 기사를 관심 있게 봤습니다. 공영장례는 주민들 가운데 연고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장례를 구청이 나서서 치러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그 장례식장 빈소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조문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이러한 활동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1995년에 나홀로 블릭이라는 책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퍼트넘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볼링을 하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리그에 참여하는 사람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동은 줄어들고 따로 행동하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결합되고 연결되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퍼트넘은 이런 연결망이 줄어드는 것을 사회적 자본이 줄어드는 것으로 봤습니다. 퍼트넘이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연결망을 말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들면 사회의 행복도 줄어들게 되겠죠. 사회가 불행해지는 만큼 사람들도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같이 있고 같이 보살피고 같이 배려해 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영장례 조문단 활동은 사회적 연결망을 튼튼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 없는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동료 시민들이 이를 추모한다는 것은 사회의 누구도 끝내 외롭게 방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적 연대 활동은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텐데요. 이런 활동이 많아질수록 이웃 간의 유대감이 강화되고 우리 공동체도 더욱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공영장례 조문단과 같은 공동체 활동이 앞으로도 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저희 밖에마을 미디어도 그런 활동의 현장을 찾아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